OLED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괜찮게 보는 거는 조선주. 네이버는 요즘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카카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망 세트도 여쭤봐야 되는데, 올해를 굉장히 뜨거웠던 키워드들은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AI, 뭐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2024년은 어떤 키워드가 또 사람들이 글러서 쏠릴까요? 유망 세트 어디일까? 2024년 어디가 좀 후보군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주도주는 서서히 보이는 건 어쨌든 반도체 쪽도 괜찮아 보이긴 하고. 반도체 지금 주도주의 느낌이 좀 나나요? 지금 어쨌든 시장 대비 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시장 대비. 그리고 로봇 주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네. 로봇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들이 지금 뭐 두산 로보티스가 성장이 되면서, 그다음에 네. 또 정부가 또 길을 열어줬잖아요. 막 네. 또 길거리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길거리에서 배달 로봇들이 많이 돌아다니겠죠. 아주 배달 로봇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이 강연을 가면 늦게 끝나면 이제 그 숙소에 묵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요즘에 사실 그 식당 가면 그 배달 로봇들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간단한 뭐 반찬이라든가 콜라 시키면 그런 것들을 와가지고 이제 도착했다 하는데, 갑자기 객실에 이제 수건을 요청했어요. 수건이 좀 필요해서. 갑자기 문을 쾅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화가 나셨나? 왜 이렇게 세게 두드릴까? 수건을 그냥 갖다 주러 오셨을 때 했는데, 봤더니 앞에 배달 로봇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하니까 뭐 버튼을 누르면 그 수건이 이제 열리면서 수건을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도 로봇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될 텐데. 실제 전쟁도 네. 다 드론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쟁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이제 직접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구조하는 거, 119 구조하는 그런 것들도 뭐 로봇이 다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차트라는 거는 더 이렇게 한번 섹터가 오면, 아까 이제 이게 실적이 뭐 상관없이 한번 뚫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그게 이제 물론 이게 로봇도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나 아직 뭐 어떻게 보면 얘도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이제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두산 로보티스 지금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처음에 상장하고 반토막 났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 됐는데,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상장했는데 또 우리가 옛날에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가서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지금 두산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두산도 워낙 지주회사인데 2조밖에 안 하니까 보면은 바닥이잖아요, 완전.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뭐 내년에 또 지주사 관련돼서도 좀 저평가되는 지주회사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막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이런 로봇 관련주도 괜찮아 보이고, 아까 얘기했던 OLED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자동차도 생각보다 자동차가 이때까지 한 번도 비싸를 못 봤잖아요. 피크아웃 논란은 있긴 하나, 피크아웃 논란이 있긴 하나, 실적이 너무 실적이 이제 좋았다는 거지. 그걸 또 이번에 뭐 미국에 파업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더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특히 현대차는 이제 하이브리드나 또 뭐 아이오닉 이런 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다음에 또 괜찮게 보는 거는 조선주, 신조선가? 그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수주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푸급한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익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요 정도? 자동차 현대차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바닥 찍고 조금 돌아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해는 뜨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네, 요 회사 이제 많은 시청에 모르실 수 있어 설명드리면, 이제 대표님 회사에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에서 해가 뜨면 사야 되는 신호이고, 이제 달이 뜨면, 달이었나요? 비가 뜨면 이제 앞으로 비가 내릴 거니까 네. 좀 팔아야 되는 네. 약간 그런 신호잖아요. 네, 이거는 그 유한타 증권 가셔가지고 분리 홈페이지 가지고 유한타 증권 다운받아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네네네.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이렇게 매매할 때 나 이거 좀 도움 되겠다 하시면 네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유한타 증권, 분리 홈페이지에서 유한타 증권을 받으시면 돼요. 네, 제가 뭐 분리 홈페이지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세선에는 걸리고 있고요. 계속 하락 추세선상에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상에 있고, 이게 추세선이라는 게 자꾸 걷다 보면 걸리는 지점이 딱 걸려요. 예를 들면 아까 에코프로도 보면 한번 분위기가 보여주고 갈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이럴 때 만약에 이제 한번 하락 추세선상에 들어갔다 싶으면, 이렇게 추세선상에 걸릴 때는 조금씩 팔아주면 좋아요. 이런 것도 추세선에. 계속 추세선에서 못 걷는 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선 걸려서 떨어지고. 예, 그래서 추세선을 항상 걷는 습관을 들여가면 매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현대차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면 주봉상도 지금 추세선에 걸리고, 하려면 19만 원대가 일단 상당히 명물 비교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그렇고, 기아는 오히려 차트는 더 좋네요. 이것도 추세선상으로 보면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채널 형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고점 부분에 와서 이 자리를 또 뚫기는 쉽지 않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나 지금 굉장히 좀 싸 보이는 주식, 뭐 저평가된 섹터나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어디에? 지금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반토막 난 것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잘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개별주들이 물론 많이 오는 것도 있는데, 네. 개별주들이 지금 보면 많이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에 저평가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신 내가 좀 기업 분석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중소형주는 이게 한번 이제 타면은 많이 올라가는데 2배, 3배 금방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잘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상장주 얘기해 주셔서 요 주식이 오늘인가요? 어젠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 기억하는데 에코프로 머티? 네, 네. 보통 이제 상장하고 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까도 지금 도산 로보틱스로 보여드렸지만 지금 얘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하고 나면 이렇게 될 때는 대부분 다 기간이나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반토막이 나요, 보통. 이제 여기서 올라가고 다 바로 올라가는 기업도 뭐 간혹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상장 이후로 반토막이 난다고요. 아까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보면 상장 이후에 이렇게 반토막이 그렇죠. 나버리잖아요. 에코프로 머티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네, 그건 상당히 좋은 거죠. 일봉으로 3일 연속으로 가고 있네요. 네. 3일 연속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는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렇죠. 조심을 상가까지 치고 예, 있는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가진 사람들은 엄청 좋겠지만, 이렇게 상장 회사들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대부분 상장하고, 특히 대부분 다 왜냐면 수급이 한 번에 쏠려가지고, 수급이 아니라 그 기존에 가진 세력들은 특히 공모주를 받은, 특히 이제 기관들이 많이 받아갔잖아요, 옛날에. 기관들이 받아가면, 걔들은 일단 대부분 다가 그날 상장일이나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수요 예측을 계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요 예측을 보고 대부분 미식으로 다 팔아버려요. 그럼 다 팔아버리면 그때 이제 가진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니까 스마트하면 다 파는데 그때 공모가를 신청했던 못 사던 사람들이 이날 막 다 사버린다고. 뭐 싸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 이제 떨어졌다고 싸다고 사는데 보통 개인들이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은 최소 반토막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내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근데 거의 반토막 자리에서 대부분 다 반등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6만 7천이 딱 반토막 나와서 거의 3만 2천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종목들 만약에 이제 신규 종목을 보면 반토막 나지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사지 말고. 자, 지금 반토막 얘기하셔서 사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물린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원래 연말에 생각도 정리해야 되지만 내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 계좌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말에 물린 주식 어떤 것들은 좀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도대체?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게 종목들을 막 이렇게 백화점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손해난 기업들만 잔뜩 들고 있는 기업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택해야 될 거는 나는 이 회사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게 확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근데 확신이 없는 주식은 다 날려라. 다 날리고 내가 차라리 여러 개 있으면 그중에 확실한 기업으로 몰아라. 특히 연말 연초에 특히 몰아가지고 그 주식을 최대한 내가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확실히 있는 기업으로 모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종목들이 특히 많으신 분들은 진짜 특히 종목을 많이 비중을 줄여라. 그 다음에 그 기업 중에서 내가 그 중에서 확실히 탐방을 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기업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개가 아니라도 뭐 두세 개를 뭐 하든지 그리고 너무 분산되는 것보다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뭐 자산이 크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로 한 세네 개로 압축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집중 투자를 해야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테니까요. 네. 한국 기업들 3분기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거의. 네네. 좀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보고 계시고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3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 반도체 쪽도 나름대로 잘 나왔고 미용, 식품 쪽도 잘 나온 것 같고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는 게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아까도 조선주,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여요. 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 식품, 그다음에 조선, 여행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가지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 많이 여쭤봤는데 혹시 미국 테크주들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크게 엄청 좋게 보시는 게 만약에 아니라면 다른 좋게 보는 미국 주식이 좀 있는지. 지금 미국 주식들이 지금 아까 실적 봤지만 나스닥이 고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고점을 뚫은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오늘 컨센서스
컨센서스는 170%가 증가된다 그러더라고. 전분 170% 증가된다니까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무슨 그 대단한 회사가 170% 성장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컨센서스에 따라서 또 만약에 그보다 더 낮게 나오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높게 나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게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은 제가 봐서는 그래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지. 미국 주식들은 빅테크 기업들은 1등 기업들은 싸지는 영역이 오면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애플, 구글, MS,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는 좀 애매하긴 한데. 왜요? 애매하긴 한데. 일단 애매한 건 좀 더 여쭤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테슬라는 사실 지금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계속 판가도 좀 낮추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디자인과 이런 각축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1등 기업이라고 보기는 저는 쉽지 않은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얘기한 것들 대부분 다 1등 기업들이니까. 1등 기업 중에 사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되도록이면 1등 기업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국내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는 요즘 특히 AI 쪽으로 하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거든요. 네이버 스토어를 활용해가지고 AI를 활용한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면서 어쨌든 매출 성장률을 하나를 더 달았던 건데, 날개를 달은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여기도 보면 이제 저점 부분이 요 추세상에 거의 17, 8만 원 요때가 오면은 반등을 주고, 지금은 걸리는 자리에서 좀 조정을 주고 있는 모양으로 보여지고, 이게 뚫으려면 20만 원에 안착을 해야 좀 다시 또 반등 기미로 보여지고,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정배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에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그렇고. 어쨌든 네이버는 회사는 지금 상당히 자리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카카오는요? 카카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 최근에 엄청 두들기 맞았잖아요. 회사부터 해가지고, 네. 수석부터 김범수 의장 구속 수사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구속 수사는 아니고 조사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란 악재는 다 엄청나게 두들기 맞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언제쯤이었나? 이때쯤이었나 보다. 이때쯤 한번 나왔을 때, 이제 바닥이다 했는 게, 그때도 불나고, 카카오 센터 불나고 악재가 나오면서, 그때 불났을 때 두들기 맞니?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그때도 안 밀리고 반등을 하더라고.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더니, 이때도 얼마였나? 4만 원대인데, 얼마까지 올랐냐면 7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악재가 나오는데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반등 타이밍. 여기도 보면 온갖 악재가 나오는데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그때 구속 날짜가 김범수까지 나오고 그 전에 임원들 주가 조정 나오고 이런데도 주가가 오히려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주로. 근데 그때 보면 패도 떴지만 적산병도 나오고 이러면서 김범수 구속된데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구속 얘기 나오는데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은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바닥은 잡혔다고 보고,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이슈는 안 좋아요. 안 좋지만은, 이제 차트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하향수에서도 돌파를 하고,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물론 이 외바닥이니까 한 번 더 바닥을 더 찍을 올 수는 있겠죠. 올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런 악재 속에서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주가상은 이제 바닥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떨어진다면 한번 외바닥 찍고 쌍바닥이 떨어진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하나 정도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조선 섹터 좋게 본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좀 회사를 좀 보면 될까요? 하나오션이 이제 쌍바닥 찍고 자리를 잡고 가지는 모르고, 이게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하고, 얘들이 이제 또 방산까지도 지금 군함까지도 하고 있으니, 이제는 특히 전쟁 이슈도 있고 이러니, 요거는 또 차트상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쌍바닥 찍고 뚫은 모양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원래 조선 하면은 그게 최고 알아주는 게 현대 미포조선. 미포조선도 자리 잡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차트상 다 좋네요. 현대중공업도 볼까요? 이것도 다 해가 뜨고, 역회된 서울대학 나오고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고, 다 차트상으로 다, 추세선도 다 돌파하고, 다 모양들이 다 좋아지고 있네요. 조선 섹터는. 그래서 그렇다고 자리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오늘 오르지 않고 아주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조선 섹터는 내년에 실적이 계속 어떻게 보면 수주를 비싸게 받고 있으니까 이제 실적도 좋게 보시고, 주가도 지금 조정을 좀 받은 네, 차트도 상태니까 차트도 좋고, 좀 괜찮아 보이고. 네, 네.